안녕하세요. 영화 닥터 지바고를 오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는 학창 시절에 그 기차가 눈을 치우며 지나가는 멋진 설경과 배우 옹마 샤리피가 서론에서 또냐를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마 샤리프,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의 풀네임은 유리 안드레아비치 지바고입니다. 닥터 지바고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요즘은 러시아도 옛날보다는 따뜻해졌으며 그 옛날처럼 그렇게 설원이라는 말이 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죠. 시베리아 벌판이라고도 불렸죠. 저자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러시아의 탄압으로 생전에 수상을 못하고 그 사후에 아들이 대신 수상한 작품입니다. 지바고는 러시아어로 살아있다는 뜻인데요. 작가가 개인의 삶이 좀 살아있고 새로운 체제로 힘들어하는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인간성은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작가의 삶과 또 그 지역의 의사이면서 고고학자인 실제 인물 알렉산드로 지바고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는 작품에 반영되어서 녹아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1965년 미국에서 개봉이 되었고요. 여정 파이강의 다리,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연출한 데이비드 린이라는 그 명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오마 샤리프, 줄리 크리스티, 제랄딘 채플린, 이렇게 3명의 주인공들이 열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작이죠. 3시간이 넘는 그런 그 영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죠. 어린 유리는 양친을 잃고 유복한 크로메코 부부에게 맡겨집니다. 유리는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의학을 전공하면서 시를 쓰는 감성 있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고, 크로메코 부부의 딸인 또냐와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차에서 우연히 라라와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라라는 의상실을 하는 호르머니 밑에서 죽은 아버지의 친구인 빅토르 코마로프스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17세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빅토르와 라라의 어머니는 내연의 관계였습니다. 빅토르가 라라에게 눈을 돌리자 라라의 어머니는 자해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린 딸에게 흑심을 품은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은밀하게 왕진을 오게 된 유리는 또 한 번 그때 라라를 보게 되죠. 라라는 볼셰비키 혁명을 꿈꾸는 열혈 청년인 약혼자인 파샤와의 결혼을 서두르고 빅토르와의 다툼 끝에 순결을 그만 잃게 되고 맙니다. 라라는 상류층 인사들의 성탄절 파티장을 찾아가서 빅토르를 총으로 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유리가 빅토르를 치료해주게 됩니다. 의사였으니까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일단 위험에 처하면 치료를 해주게 되죠. 이로써 두 사람은 3번째로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유리와 라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 후에 유리는 또냐와 결혼을 하고 라라는 파샤와 결혼해서 각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나 곧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둘은 후퇴하는 러시아군 대열 속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귀향하기도 전에 러시아 내전이 터지고 둘은 한 임시야전 병원에서 6개월간 의사와 간호사로 또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은 좋은 동료이자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각자의 배우자에게 충실하기로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녹음을 했던 화양연화라는 중국 영화에서도 불륜의 사랑이 있었는데 서로 배우자에게 충실하기로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예, 여기도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유리는 집이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과 빈곤, 혹한이 러시아를 덮치고 땔감을 훔치던 유리는 경찰이 되어 있는 배다른 형제 예프그레프를 만나게 됩니다. 예프그레프는 당이 유리의 시를 싫어한다며 시골로 도망쳐가서 숨어 살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는 가족을 데리고 열차에 오르지요. 도중에 암살범으로 오인이 돼서 라라의 남편인 파샤와 마주치기도 하지만 유리와 가족들은 무사히 바리키노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직접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유리는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라라와 또 재회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대작이긴 한데요. 좀 우연의 일치가 좀 자주 일어나게 되죠. 유리는 라라와 미래를 거듭하며 괴로워하다 라라에게 이별 선언을 하고 돌아오던 중에 빨치산에 납치가 됩니다. 2년 넘게 빨치산에 끌려다니다가 탈출한 유리는 바리키노로 돌아가던 중에 가족들이 모두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유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라라를 찾아가게 되고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둘의 사이를 알고 있던 또냐가 보낸 편지를 읽게 됩니다. 갑자기 빅토르가 찾아와서 라라와 유리에게 도와주겠노라고 말하지만 둘은 이를 거절하고 바리키노의 별장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리는 라라를 주제로 한 시들을 쓰며 시인으로서의 생활을 만끽하지만 파샤의 죽음으로 인해서 라라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유리는 라라와 그녀의 딸을 빅토르에게 맡기게 됩니다. 파샤가 죽음으로써 라라까지 위험해졌다고 말하는 빅터가 찾아오게 됩니다. 빅터는 억지로 라라를 데리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헤어지는 기차역에서 라라는 유리에게 임신을 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영화 닥터 지바고의 결말에 나오는 딸 또냐입니다. 또냐가 빅터를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자, 줄거리는 대강 살펴봤고요. 우리가 결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세월이 흐르고요. 기차를 타고 가던 유리는 길을 걷고 있는 라라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내려서 뛰어가지만 기막힌 운명은 끝내 그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헤어졌다가 또다시 만났는데 유리는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비극이죠. 그것도 모르는 라라는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닥터 지바고의 줄거리는 딸 또냐가 빅터 밑에서 크다가 성장을 해서 헤어지게 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혼란한 러시아는 아직도 여기저기 폭발물이 터지는 곳이었고요. 그러다가 빅터의 팔을 놓치고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라라는 예브그라프를 찾아와서 딸을 찾도록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줄거리는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냐와 예브그라프의 대화가 끝나고 또냐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예브그라프가 또냐의 현악기를 보게 됩니다. 그 악기는 유리가 부모의 유품이라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의 결말은 또냐가 유리의 딸임을 암시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기막힌 사랑, 한편으로는 불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든지 어렸을 때 보고 또 청년일 때 보고 또 중장년, 노년일 때 한 번씩 더 보면 그 느낌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닥터 지바고 같은 대작이고 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설원의 멋진 대작은 여러 번 보면 그 내용도 알게 되고 감동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 번 더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우리가 줄거리를 알아봤지만 여기 나오는 아주 중요한 3명의 등장인물들, 이들의 캐릭터를 알아봐야만 이 대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리 안드레예비치 지바고입니다. 자, 유리의 삶은 그 원작자인 파스테르나크 본인의 삶과 제법 많이 결부가 돼서 한편의 자서전을 보는다는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책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참고로 유리의 죽음에 관해서는 영화에서는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라라의 모습을 보고 황급히 내려서 쫓아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데요. 소설에서는 스위스 출신 마드모아젤 플레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정신적 및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전차에서 내리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망할 때 나이는 겨우 35세였다고 하는데 어째서인지 중년 의사로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둔갑이 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그 뮤지컬이 한국 초연을 가질 때는 캐스팅 소식이 나왔을 때 뮤지컬 스타 중에서 동안에 들어가는 그 홍광호가 캐스팅 된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홍광호가 워낙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뮤지컬도 성공을 했었죠. 예. 두 번째는 그 라라 안티포바입니다. 라라라고 부르죠. 프랑스인인 아말리아 카를로브 나기스라의 딸입니다. 파벨 안티포프의 아내이죠. 파벨과의 사이에 딸 카텐카가 있습니다. 유리는 라라를 스벤트 치스키시의 크리스마스 파티 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처음 보았으며 1차 대전 중에 군의관이었던 시절에 재회하면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죠. 유리와 가깝게 지내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알린 코마로프스키와 함께 러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기완에서 죽은 남편 파발에 관해서 알아보다가 그 과정에서 유리의 사망을 알게 돼서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유리와 이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딸을 두었는데요. 이 딸을 찾다가 스탈린의 대숙청에 휘말려서 굴라그에서 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라는 실존 인물이자 그 원작자의 정부인 올가 이빈스키아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가족들은 파스테르나크 원작자가 올가와 만나기 전에도 이미 작품 속에서 라라는 구상되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파스테르나크가 느끼고 있는 이상적인 러시아의 표상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유리의 원래 아내입니다. 유리가 의학을 전공할 때 또냐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유리와의 사이에 슈라라는 아들과 마샤라는 딸이 있습니다. 또냐와 라라를 오가던 유리가 빨치산에 붙잡히자 그대로 생이별했으며 후에 아버지 아이들과 함께 파리로 이민을 가고야 맙니다. 라라와는 그녀가 또냐의 출산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우호적인 사이가 되면서 마리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아이는 자신이 잘 키울 테니 라라와 도망쳐서 행복하게 살라고 편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유리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서요. 또냐에 대해서 책임 및 죄책감을 느끼고 또냐가 오히려 차라리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죄책감이 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서 자신들이 파리로 이민 간다는 것이나 자신은 유리를 사랑하지만 유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며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 집하고 라라 또 또냐 이렇게 가장 중점적인 세 명의 주인공들의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얽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당시 공산국가였던 소련에서는 10월 혁명과 또 혁명의 주역인 소련의 사회 건설을 폄훼했다. 이런 이유로 출판을 금지했었어요. 그런데 1957년 이탈리아에서 출판을 하게 되면서 공산국가에서 거절당한 이 소설은 반대 이념을 가진 자유서방국가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받았겠죠. 그리고 1958년 노벨 문학 수상작으로 결정이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당시에도 작가로서는 엄청난 영광이었는데 이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출판 금지가 되었던 소설이 갑자기 또 서방에서는 출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졌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노벨상 수상작이 된 이유를 찾아봤더니 역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미국의 CIA의 개입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두 개의 이념 대립이 있었죠. 그 와중에 공산주의 나쁜 점을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려는 미국의 작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산주의의 폐해를 알리는 선전용으로 이 영화가 채택되기에 너무 좋았죠.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가 되자마자 소련 정부는 아주 엄청 화가 났죠. 파스테르나크는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게 되었고요. 이런 이슈들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서방 사회에서 작가 파스테르나크는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고 작품인 닥터 지바고는 더욱더 유명해지게 되죠. 그렇지만 파스테르나크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소련 정부의 탄압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내연녀였던 올가 역시 그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게 되는 등 1960년에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했던 노벨 문학상은 그가 죽고도 한참 후인 1989년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대작을 남기고도 인생 자체는 험하고 힘든 세월을
겪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소설을 1965년 데이비드 린이라는 유명한 영국 감독이 영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의 투자를 받아서 영화로 만든 건데요. 당연히 공산국 소련에서의 현지 촬영은 어려우니까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유명한 기차 장면이 있죠. 그 눈 속에서 달리는 그 장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땅을 가진 캐나다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주 인상 깊게 나오는 눈 덮인 별장 장면은 스페인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또 대부분의 장면은 핀란드에서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필이면 촬영을 하던 1965년 스페인의 겨울이 너무나 따뜻해서 눈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촬영에 대단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10개월의 촬영을 하고 12월에 첫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이 혁명과 예술가의 운명에 초점을 두었다면 영화는 아름답지만 불행했던 러브스토리, 사랑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어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고 지금 이제 학창시절에 저도 그걸 봤는데 그때는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알진 못했지만 그 풍경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서 나오는 어둡고 칙칙한 모습, 슬픔 이런 거를 느끼는 감동이었죠. 그런데 30대, 40대 이 이후에 보게 되니까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닥터 지바고는 이 러시아 혁명, 세계대전 이런 그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 세계의 역사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감동적인 명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화가 다 그렇듯이요. 이 영화의 음악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라라의 테마라는 타이틀이 붙은 영화 주제곡은 당시 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음악상을 수상했죠. 그런 프랑스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자이진 기타리스트와 또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모리스 자르라는 음악 감독이 작곡을 하고 계속 쓰고 해서 영화에서는 러시아의 전통악기인 발랄라이카라는 악기로 연주해서 더욱더 러시아의 예술적인 감성을 살렸다고 하네요. 이 영화 음악이 유명해지면서 1966년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Somewhere My Love, 내 사랑 어디에라는 곡이 만들어졌는데 이 노래도 역시 영화에 힘입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출연진들을 보면 그 아름답고 쓸쓸한 눈동자로 여심을 흔들었던 닥터 지바고는 이 오마 샤리프가 맡았는데 지금까지도 오마 샤리프라는 어떤 국적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그 명품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오마 샤리프라는 이름으로 담배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그 헐렁한 바지와 짧은 상의가 유행하기도 했고 오마 샤리프처럼 그 지팡이나 또 오마 샤리프의 그 이 콧수염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는 참 이 닥터 지바고의 그 엄청난 그 반향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대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유명한 영화 배우들의 그 프로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연인 오마 샤리프는 이집트 출생의 배우입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닥터 지바고로 1960년대에는 그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83세로 별세를 했죠. 예. 그 알렉산드리아의 빅토리아 단과대학을 나왔으며 그 이후 카이로 종합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배우면서도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목재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상을 해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배우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1953년에 오마 샤리프는 이집트 영화에 처음 출연했었습니다. 1962년에 출연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였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환희걸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의 공연은 이집트 정부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브라는 유택의 미국인이었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적국인 이스라엘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영화 출연을 하였으며 2003년에는 유대인 소년을 부양하는 터키 상인의 모습을 그린 소설 원작 프랑스 영화에 출연했었죠. 2005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다문화에 대해서 기여한 공로로 수상을 했습니다. 당시 77세의 나이였는데도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오마 샤리프라는 이 캐릭터는 지금까지도 남자 여자 통틀어서 대단히 인기가 있는 엄청난 배우였음을 밝혀둡니다. 뒤이어서 이 영화에서 또냐 역을 맡은 제럴딘 채플린은 1944년 7월 31일생입니다. 미국인이죠.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아버지인 찰리 채플린과 어머니인 우나 오닐 사이에서 3남 5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요. 미국의 배우이자 찰스 채플린 주니어의 그 양녀로 유명했습니다. 오빠들과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나죠. 1952년에 찰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 라임라이트를 통해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배우로서 커리어가 좋은 편이라 찰리의 자식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편이었죠. 스페인 남자들과 결혼해서 딸들은 국적이 스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출생임에도 프랑스와 스페인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본인도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아주 능숙능란하게 구사합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그녀에게나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의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 같은 스페인 영화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 셰인 샤오라는 사실혼 관계였던 스페인의 영화 감독인 카를로스 사우라 사이에서 나왔고요. 결별후 파트리시오 카스티아를 만나 딸인 우나 채플린을 낳았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영화판에서 주인공인 유리 지바고의 아내 역할을 맡았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버지 찰리 채플린으로 분한 전기 영화에서는 채플린의 어머니 해나, 즉 자신의 할머니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주 연기가 기량이 탁월한 그런 배우입니다. 줄리 크리스티, 라라로 나왔죠. 1940년생 영국 배우고요. 인도에서 차 농장을 경영하는 부친과 화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인도의 농장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BBC 드라마에 이어서 영화에도 데뷔를 했고 금발의 푸른 눈, 날씬한 몸매,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좇으며 변신을 거듭하는 인물을 연기했던 그 달링으로 24세, 24살의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신데렐라와도 같았죠. 닥터 지바고에서 역시 라라 역으로 출연해서 두 남자를 모두 파멸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지바고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와와 라이프는 영화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잠이 잘 오게 주무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작과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좋은 작품을 주로 엄선해서 읽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작품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아주 주무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와 라이프였습니다.